여러분, 혹시 은퇴 후에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은퇴 준비를 위해 해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물가가 저렴하고 따뜻한 기후를 지닌 태국은 꽤 오랫동안 은퇴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려왔죠.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 장점만 있는 곳은 세상에 없잖아요. 오늘은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던 59세 부장님이 퇴직 후 태국으로 이민 갔다가 큰 후회를 하게 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현실적인 포인트들을 나눠보고자 해요. 사실 주변에서 나 은퇴하면 태국으로 갈 거야. 물가도 싸고 골프 치기도 좋고 날씨도 따뜻해서 살기 딱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한때는 태국에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편하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모든 게 잘 풀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르는 진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나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되어 인생 후반부를 맞이할 때 시행착오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태국으로 떠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3가지 사례로 나눠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분들이 왜 후회했는지, 어떤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살펴보며 동시에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김 부장님의 사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지.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59세에 은퇴한 대기업 부장님 김 부장님이세요. 30년 넘게 정말 치열하게 일하셨죠. 매일 야근의 스트레스,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면서도 내가 퇴직하면 꼭 따뜻한 나라에서 편안히 살 거야 하는 희망을 놓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은퇴 직전부터 태국의 여러 지역을 알아보셨고 퇴직금과 적금까지 합쳐서 마련한 자금으로 방콕 인근에 작은 집을 사기로 결정하셨죠.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다고 해요. 맑은 하늘, 저렴한 물가,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이래서 태국이 은퇴자들의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구나 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석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졌다고 해요. 가장 먼저 겪은 문제는 언어였대요. 영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곳이긴 하지만 태국 현지인 중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현지 행정 업무 같은 걸 처리하려면 태국어가 필수적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다고 해요. 주변 교민들에게 통역을 부탁하거나 아예 현지 브로커를 끼고 일을 진행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죠. 게다가 건강 문제도 무시 못하겠더래요. 김 부장님이 한국에서는 별다른 지병이 없으셨는데 태국으로 옮겨간 뒤 갑작스럽게 혈압이 확 오르는 바람에 병원을 찾을 일이 생겼어요. 현지 병원이 시설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진료비가 꽤 비쌌고 보험 처리가 복잡하다는 점이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싸다고 해도 의료비와 보험료는 우리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문화적 차이였대요. 관광객으로 잠깐 와 있을 때는 태국 사람들이 참 온화하고 느긋해서 좋았는데 막상 장기 거주자로 살다 보니 이 느슨한 템포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공사 일정이 미뤄지거나 약속 시간을 12시간씩 대수롭지 않게 늦기도 하고 한국에서 워낙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되던 분이니 적응하기 쉽지 않으셨겠죠. 이렇듯 초창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니 김 부장님은 어느 순간 아니 내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처음에는 모든 문제가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안 되고 삶의 질도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대요. 결국 김 부장님은 태국에서 집까지 처분하고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라고 귀국 후에 크게 후회했다네요. 박 교수님의 사례. 연금만 믿다가 큰 코 다쳤어요. 두 번째 사례로 60대 초반의 대학에서 정년퇴임하신 박 교수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교수님은 한국에서 나름 안정적인 연금이 나오시는 편이라 태국에서 그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대요. 실제로 태국 물가가 한국에 비해 낮다 보니 이 정도면 평생 월급처럼 편하게 쓸 수 있겠지 하고 마음을 놓았던 거죠.
초반에는 당연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월세, 식비, 교통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보다 저렴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환율 변동이 무섭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 교수님이 정년퇴임 때부터 한화 기준으로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셨는데 원-바트 환율이 한창 좋을 때는 이 돈으로 여유롭게 지냈지만 어느 순간 환율이 바뀌면서 실제 체감되는 금액이 확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태국도 대도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유류비나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식비도 올라가고 택시비나 대중교통 비용도 비싸졌어요. 박 교수님은 한국에서라면 환율에 따라 크게 손해볼 일은 없는데 여기서는 환율이 변동할 때마다 내 생활비가 널뛰는 느낌이네 하고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료비였어요. 박 교수님은 초창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치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해지면서 현지 병원비로 굉장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 치료는 한국에 와서 받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항공권 끊고 한국 가서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몸도 마음도 고되고요. 결국 박 교수님은 매달 나오는 연금이라도 환율이나 물가가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안정적으로 살기 어렵다. 차라리 한국에서 내 주변 지인들, 가족들과 지내면서 의료 혜택도 안정적으로 받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한국 귀국을 결정하셨다고 해요. 3. 최 대표님의 선택 현지 사업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죠. 마지막은 50대 후반에 조기 퇴직을 하고 태국에서 소규모 사업에 도전해본 최 대표님 사례입니다. 최 대표님은 원래 한국에서 20년 넘게 자영업을 하시다가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추가 근무를 하셨고 58세쯤에 완전히 퇴직하셨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자영업 경험도 있으니 태국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를 해보면 어때?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어디서든 쉽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이면 더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태국인 파트너를 구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현지 법규나 세금, 라이선스 문제 등 복잡한 요인이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태국인과 동업할 때는 지분 구성에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대충 넘어갔다가 분쟁이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를 위해 공사비를 예산보다 훨씬 많이 청구받는다든지 현지인 파트너가 약속한 대로 운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든지 한국에서 자영업 경험이 있으니 설마 내가 바보처럼 당하겠어? 싶었지만 해외에서는 언어와 제도가 다르니 당하고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최 대표님은 초기 자본금 대부분을 건물 임차료와 공사비, 각종 브로커 비용으로 소진한 뒤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사업 망해도 어느 정도 감이 있는데 태국에서는 한번 꼬이니까 도저히 풀 수가 없더라라고 털어놓으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고국에 돌아와서 근근히 노후 자금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는데 빚까지 생겨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정리 및 조언. 자,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해외에 나가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겠지라는 기대만 갖고 떠나기엔 위험 요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드시죠? 물론 태국이든 다른 나라든 모든 분들이 실패하거나 후회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 준비해서 오래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폭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언어나 문화적 장벽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관광객으로 가서는 모르지만 장기 거주나 정착을 하려면 현지 언어, 문화 차이에 대해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연금이나 금융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환율 변동과 현지 물가 상승, 그리고 의료비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건강은 돈과 직결되는 문제라 정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죠. 셋째, 해외에서 사업하면 내 경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부딪혀보면 현지 법률, 비자, 세금, 파트너십 문제 등 예상 밖의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가능하면 현지에서 몇 개월 정도 시험 거주를 해보면서
생활해 보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관광처럼 잠깐 다녀오는 것과 실제로 살아보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 지인들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나이 들어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이든 다른 국가든 은퇴 후 해외 이민이나 장기 체류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그 부분을 간과하고 물가 싸고 날씨 따뜻하니까 당연히 좋겠지 라는 환상에 이끌려서 행동한다면 뒤늦게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외 은퇴 생활은 전부 실패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다만 미리 꼼꼼히 정보 수집을 하고 실제로 잠시 살아보며 적응해보고 여러 보험이나 예비비를 마련해 두라는 거죠. 은퇴 후라는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완전한 쉼표일 수도 있고 새로운 출발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그만큼 체력, 재정, 정서적 준비를 단단히 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로의 이민이든 국내 다른 지역에서의 세컨하우스 생활이든 결국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사례에서 소개해드린 세 분 모두 해외 생활의 꿈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철저한 계획 없이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후회와 손해를 크게 본 것이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내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하는 고민의 도움과 힌트를 조금이나마 드렸길 바라요. 59세 대기업 부장, 태국 이민 후 후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다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고요. 은퇴 후 삶이라는 게 막연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고 적응해 나가는 하나의 긴 여정이니까요. 부디 그리 여러분의 은퇴 준비나 미래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세 현대차 부장, 은퇴 후 공사장에서 일하다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나는 그래도 대기업 부장까지 했잖아. 은퇴해도 먹고 살 문제는 없을 줄 알았어. 현대차에서 35년을 근무하고 60세에 정년퇴직한 최 부장은 은퇴 당일 회사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내려오지 못했다. 평생 아침 7시에 출근하고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수많은 부하 직원과 부딪히며 살아왔던 그. 퇴직 후 첫날 달라진 건 시계가 멈춘 집이었다. 처음엔 좋았다. 늦잠도 자고 아내랑 산책도 하고 평생 못 갔던 동창회도 다녀왔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몰려왔다. 누구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통장에 찍히던 월급은 연금으로 대체되었지만 금액은 턱없이 작았다. 고민 끝에 지인의 소개로 공사장 일용직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다. 회사에서 쌓은 타이틀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진다. 노후를 지키는 건 결국 내가 준비한 삶의 방식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마치 도착지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는 진짜 인생의 2번째 시작이다. 문제는 이 새로운 시작에 대부분 아무런 준비 없이 내던져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은 단 하나다. 일이 없는 삶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 사례 1. 과장까지는 좋았는데 퇴직 후 현실은 딴 세상이었어요. 김모 씨 58세는 30년간 대기업 중견 IT 회사에 근무하며 과장 직함까지 달았다. 퇴직 전까진 연봉도 괜찮고 팀도 잘 이끌었기에 남들보다 여유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컴퓨터는 잘 다뤘지만 실무보다는 관리 업무를 오래 했기에 1인 프리랜서로 나설 실력이 없었다. 무작정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 온라인 창업을 시도했지만 수익은 월 10만 원 수준. 그마저도 광고비로 다 나가버렸다. 결국 몇 개월 버티다 지쳐 다시 마트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을 하게 됐다. 김 씨는 말한다. 퇴직 전에 직함이 아니라 나 혼자서 벌 수 있는 작은 기술 하나라도 준비했어야 했어요. 사례 2. 연금만 믿었다가 월세살이 시작했어요. 박모 씨 62세는 공기업에 근무하다 퇴직했다. 정년까지 채우고 나왔기에 퇴직금도 제법 나왔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엔 넉넉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예상 외의 지출이 많았다. 자녀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일부 지원, 본인 건강 문제로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예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버티다가 결국 팔고 전세로 옮겼고 이후엔 월세로 내려앉았다. 박 씨는 그때 깨달았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출 관리와 추가 수입 구조는 필수예요. 사례 3. 취미였던 사진이 결국 나를 살렸죠. 반면 윤모 씨 59세는 퇴직 5년 전부터 주말마다 사진을 배우러 다녔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 전시도 하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시작하게 됐다. 퇴직 후엔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 중이다. 강연료, 사진 촬영 요청, 온라인 클래스 운영 등으로 매달 150만 원 이상 고정 수익이 생긴 그는 돈보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연습해두는 게 가장 강력한 노후 준비입니다. 은퇴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이제는 누구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시대다. 은퇴 후 20년 이상을 수입 없이 살아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자. 1. 노후 고정 수입이 있는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동산 임대든 온라인 콘텐츠든 혹은 하루 몇 시간이라도 가능한 파트타임 일이든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2. 나만의 기술 또는 수익 수단이 있는가? 글쓰기 바리스타, 사진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재택 번역 등. 퇴직 후에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서 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3. 일상이 무너지지 않을 루틴이 있는가? 직장이 없어도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 규칙적인 운동, 봉사, 강의, 취미 모임, 자기 프로젝트 등이 은퇴 후 무기력증을 막아준다. 마무리하며 결국 준비한 자만이 웃는다. 현대차 부장 출신 최 씨는 공사장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회사 사람으로만 살아왔어요.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야 하는데 준비가 없으니 너무 두려웠던 거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이다. 회사 타이틀을 내려놓고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월급이 끊겨도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없다면 그저 공허함만 남는다. 지금이 기회다. 회사 밖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자. 준비는 작아도 시작은 늦어도 결국 웃는 건 준비한 사람이다. 전문가 칼럼. 60세 현대차 부장, 은퇴 후 공사장에서 일하다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진짜 은퇴 준비란 무엇인가? 대기업 부장까지 지냈다면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최근 만난 한 60세 퇴직자는 현대차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생산부서 부장 출신이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인정받는 관리자였고 회사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장형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몇 달 만에 그가 택한 일터는 뜻밖에도 공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퇴직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직함, 경력, 대기업이라는 간판은 퇴직과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 남는 것은 스스로의 준비뿐입니다. 은퇴 준비, 아직도 돈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퇴직 준비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돈, 즉 연금, 퇴직금, 투자 수익을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커다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준비와 정체성 유지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삶은 단순히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며 내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지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말기에 겪는 가장 큰 갈등을 통합감 vs 절망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년기의 삶이 의미 있고 충만하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공허하고 후회로 가득 차 있는가.
이 차이는 은퇴 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 후의 극명한 차이. 사례 1. 연봉 9천만 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추락한 김 과장. 김 씨는 대기업 IT 부서의 과장으로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습니다. 실무보다는 프로젝트 관리 위주로 일해왔고 기술적인 역량보다는 사람과의 조율에 강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직함은 사라졌고 활용할 스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온라인몰을 열었지만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핵심 포인트: 퇴직 직전까지 유지하던 직함이나 직무는 개인의 생존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은퇴 전 혼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하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사례 2. 공무원 연금 수령자 박씨, 월세살이로 전락하다. 박씨는 공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후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이 지나면서 자녀 결혼, 본인의 병원비, 예상치 못한 생활비 지출이 겹치면서 결국 집을 팔고 월세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연금은 분명 든든한 자산이지만 지출이 제어되지 않으면 금세 바닥이 납니다. 핵심 포인트: 수입보다 중요한 건 지출 관리와 생활 설계. 은퇴 후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기에 고정 지출을 줄이고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이 중요하다. 사례 3. 퇴직 전 취미였던 사진으로 월 150만 원 수익을 내는 윤 씨. 윤 씨는 직장 재직 중이던 50대 중반부터 주말마다 사진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활발했고 틈틈이 개인 블로그도 운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를 본격적인 제2의 직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강의, 사진 촬영, 유튜브, 클래스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매달 15만 2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무엇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핵심 포인트: 퇴직 전 돈이 되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 은퇴 후 삶의 동력원이 되고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실적인 은퇴 준비 전략 3가지. 단순 수익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계 루틴을 만들어라. 단기적인 알바나 창업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일상입니다. 하루 23시간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일, 꾸준히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블로그 기반 광고, 온라인 클래스, 지역 강의, 작물 재배 판매 등 직업 없는 나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보라. 퇴직 전에 일주일 정도 회사 없는 일상을 체험해 보세요.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이 준비할 시점입니다. 은퇴 후의 우울증, 자존감 저하는 대부분 이 무계획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인맥보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퇴직 후 과거의 인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내가 한 일이나 콘텐츠가 남아 있어야 하고 나만의 전문 분야, 관심사, 콘텐츠가 있어야 기회도 따라옵니다. 나만의 블로그, 유튜브, 강의 노트, SNS 브랜딩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세요. 마치며 은퇴 후 살아남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충격이 될지 기회가 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이너스 직장을 내려놓고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가? 마이너스 하루 3시간이라도 집중할 일이 있는가? 마이너스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낼 구조가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퇴직 후 공사장에서 일하며 현실을 깨달은 60세 부장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은퇴 후 삶을 진지하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55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놀겠다더니 1년 만에 후회한 이유. 퇴직 후 당신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이제 회사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거야.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평생 일만 하며 살다가 드디어 퇴직을 맞이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겠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과연 현실은 그럴까요? 오늘은 한때 안정된 직장에서
인정받던 55세 은행 지점장이 퇴직 후 단 1년 만에 후회한 이유를 통해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 은퇴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평생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할 게 없어요. 첫 번째 사례 30년 차 은행원의 허무한 은퇴 후 일상. 55세에 은퇴한 어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오르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퇴직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거야 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문제는 딱 6개월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늦잠도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성취감도 없이 무료한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회사 다닐 땐 하루가 너무 바빴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보다 늦게 퇴직한 후배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난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어. 결국 어씨는 은퇴 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며 무기력해졌죠. 해결책. 은퇴 전부터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 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2.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노후 자금. 두 번째 사례 퇴직금 5억, 3년 만에 바닥난 B씨. B씨는 55세에 퇴직하며 5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이 살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상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유지비가 많이 드는 큰 집, 골프, 여행 등 퇴직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다 보니 3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결국 B씨는 퇴직 후 3년 만에 생활비 문제로 재취업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3.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닐 줄 알았는데 퇴직 후 부부 싸움만 늘었다. 세 번째 사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생긴 갈등. C씨는 은행을 퇴직한 후 아내와 세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기 전부터 부부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아내와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평생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나 혼자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던 건? 서로의 역할이 바뀌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C씨 부부는 1년 만에 별거를 고려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게 불만이 쌓이고 오랜 시간 다르게 살아온 생활 패턴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은퇴 후 부부가 각자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 전부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퇴직 후 삶, 이렇게 준비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위 사례들을 보면 퇴직 후 삶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생각처럼 여유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퇴직 후 할 수 있는 역할과 목표를 미리 정해라. 노후 자금 운영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부부 관계를 퇴직 전에 조율하고 각자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라.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퇴직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과학적 근거로 본 현실적인 대비책.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퇴직 후 삶은 막연한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할 일이 없어 무기력해지고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에 불안해지고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등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퇴직 후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부족과 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퇴직 후 삶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무기력한 은퇴 후의 심리적 이유, 뇌과학이 말하는 목적 있는 삶의 중요성.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할 일 부족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목적을 잃으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 의사 결정과 계획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정년퇴직 후 활동이 줄어들면서 빠르게 위축됩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뇌퇴화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합니다. 하버드대 연구.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두엽 기능이 유지되며 뇌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건강한 정신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꾸준한 학습과 도전적인 활동을 유지하라. 사회적 역할을 계속해서 찾아라. 자원봉사, 강의, 창업, 취미활동 등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지속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라. 2. 퇴직 후 돈 문제 숫자가 아닌 지출 패턴이 핵심이다. 퇴직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비 패턴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이 많아도 소비를 조절하지 못하면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 퇴직 후 평균적으로 첫 5년간 소비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젊었을 때처럼 지출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재정 구조는 근로소득이 없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며 지출을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됩니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은퇴 후의 생활비를 실제 지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라.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절하여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라. 연금 외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라. 부동산, 투자, 프리랜서 등. 3. 퇴직 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이유 인간관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해결책. 퇴직 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할 변화에 대한 심리적 충격 때문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 회사에서 인정받던 나가 사라지면서 심리적 상실감을 겪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오랜 시간 혼자 생활하던 패턴이 깨지면서 새로운 관계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 미국 UCLA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각자의 독립적인 활동과 함께하는 활동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 서로 독립적인 취미 생활을 유지하라.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라. 여행, 요리, 운동 등. 퇴직 후에도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화하라. 마무리.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퇴직 후에도 목적을 만들어라. 뇌 건강 유지. 소득보다 지출 패턴이 중요하다. 재정적 안정. 부부 관계는 독립성과 공통 관심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라. 퇴직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퇴직 후에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주세요. 회사에서 나가자마자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다. 55세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했던 김성진가명 씨는 퇴직 전까지 하루도 쉴 틈이 없었다. 후배들에게 팀장님이라 불리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프로젝트를 이끌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퇴직한 다음 날 아침 집에서 눈을 뜨자마자 그는 문득 깨달았다. 아, 나한테 연락할 사람이 없네? 매일 올리던 회사 이메일은 정지되었고 휴대전화도 조용했다. 카톡도 업무 채팅방을 나가면서 텅 비어버렸다. 그 순간 자신이 회사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퇴직 후 그저 무직이 되어버리는 현실. 대기업에서 30년을 몸바쳐 일한 김 씨는 퇴직과 함께 모든 사회적 역할을 잃었다. 무직이라는 단어가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50대 직장인들이 은퇴 후 맞닥뜨리는 공통된 현실이다. 퇴직은 단순히 회사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사라지고 사회적 관계가 끊기며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사건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넘기다가 퇴직과 동시에 깊은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퇴직 후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을까? 퇴직 후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사례 1. 30년 차 은행원 퇴직 후 6개월 만에 공허감에 빠지다. 퇴직하면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편히 살 줄 알았다. 박영철 56세 전 은행 부지점장은 남부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있어서 돈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퇴직 후 처음 2달은 정말 좋았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점점 외롭고 무료한 기분이 밀려왔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 존재 가치가 뭐지? 아무런 목표 없이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은퇴 후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그는 다시 일을 찾고 싶었지만 나는 이제 늙었다.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다. 교훈. 퇴직 전부터 일하지 않는 삶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취미나 봉사활동, 새로운 도전 공부, 창업 등을 미리 계획하자. 사례 2. 55세 퇴직한 영업부장, 다시 취업시장에 나섰지만 내 경력이라면 다시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을 줄 알았다. 박진우 55세 전 대기업 영업부장은 30년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영업의 신이었다. 퇴직 후에도 당연히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50대 중반의 그에게 기업들은 문을 닫았다. 우리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한 포지션은 40대 초반을 선호합니다. 몇 달 동안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다. 결국 그는 경력과 무관한 단순한 계약직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교훈.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 새로운 일을 미리 준비하자. 50대부터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사례 3. 52세 자영업자, 폐업 후 다시 일하려 했지만 평생 운영한 가게 결국 문을 닫았다. 김상호 52세는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들었고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그는 당연히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다. 대기업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는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부족하다. 결국 그는 경비원 일을 알아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교훈. 자영업자는 퇴직 후 대비책이 더 중요하다. 새로운 소득원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 퇴직 후 삶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1. 경제적 준비.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연금 부업, 창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방법을 미리 연구해야 한다. 2. 사회적 관계 유지. 퇴직 후 고립되면 빠르게 우울해진다. 회사 밖에서도 만날 친구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3. 새로운 정체성 찾기. 팀장, 부장 같은 직책이 사라진 후에도 자존감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취미, 공부, 1등 자신을 다시 정립할 활동이 필요하다.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 vs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 회사를 떠난 후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 무기력해진다.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며 우울감에 빠진다.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퇴직 전부터 퇴직 후 삶을 미리 준비한다. 새로운 일부업, 창업, 재취업 등을 미리 탐색한다. 취미, 공부, 봉사활동 등 삶의 의미를 찾는다. 결론 퇴직 후에도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퇴직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충격과 고통이 기다릴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인생 설계를 시작하자. 남들보다 빠르게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 vs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인가? 퇴직 후 누군가는 불안과 좌절 속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인생 2막을 활짝 펼친다. 같은 50대, 같은 시기에 퇴직했어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흔히 회사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삶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퇴직 이후를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퇴직 후 깊은 나락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여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 오늘은 퇴직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보자. 1. 경제적 불안이 사라지면 퇴직 후 삶도 달라진다. 퇴직 후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돈 문제다. 퇴직금은 한 번 쓰면 끝.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빠듯. 재취업은 쉽지 않음. 퇴직 후 한 달만 지나도 사람들은 깨닫는다. 아, 이제 월급이 안 들어오네? 회사 다닐 때는 몰랐다. 통장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하지만 퇴직 후에도 고정 지출은 계속된다. 집값,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사례 1. 55세 퇴직 후 월급 없이 살아본 남자의 현실. 박철수 가명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다 55세에 퇴직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있었지만 매달 생활비가 나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퇴직금이 몇 척이나 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는 퇴직 후 여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돈 걱정이 밀려오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경비원 일을 알아봤고 겨우 다시 소득을 만들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퇴직 후의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둬라. 퇴직 전에 퇴직 후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것이 핵심. 현명한 대책.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 소규모 창업이나 부업, 프리랜서, 투자 등 새로운 수익원을 만든다. 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한다. 2. 인간관계 단절이 퇴직 후 외로움을 만든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착각한다. 동료들과 친하니까 퇴직해도 계속 만날 거야.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잘 다져놨어. 하지만 퇴직 후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긴다. 퇴직하고 나면 연락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동료들은 여전히 바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다. 퇴직자는 점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사례 20-30년 차 은행원, 퇴직 후 친구가 사라진 이유. 김영호 57세는 은행에서 30년간 근무했다. 퇴직 후에도 회사 동료들과 계속 연락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같이 일할 땐 매일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한 달에 한 번 연락도 안 오더라. 퇴직 후 그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다. 그러다 우울증이 왔다. 나한테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자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왔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회사 밖의 네트워크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넓혀라.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현명한 대책. 은퇴 전에 회사 밖에서 나만의 모임을 만들어라. 퇴직 후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봉사,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라. 3. 나를 잃으면 퇴직 후 삶도 무너진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퇴직 후 삶이 힘들어진다. 회사에서 팀장님, 부장님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진다. 사례 3.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60세 연구원. 정민수 60세는 유명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과학자였다. 그는 퇴직 후에도 당연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줄 알았다. 하지만 은퇴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무기력해졌다.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냥 하루 종일 TV만 본다. 그는 다시 뭔가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후배들에게 강의를 하며 인생 2막을 열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퇴직 후에도 나의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배움, 도전 활동이 있어야 한다.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다. 현명한 대책. 퇴직 후에도 계속 배울 수 있는 분야를 찾는다. 본인의 경험을 살려 강의, 컨설팅, 멘토링 등을 고려한다. 새로운 목표 창업, 글쓰기, 연구 등을 설정한다. 결론. 퇴직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3가지 원칙. 1.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연금, 투자, 부업 등으로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라. 2. 퇴직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라. 가족, 친구,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라. 3.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라. 취미, 학습,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자. 퇴직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10년을 준비하면 멋지고 자유로운 인생 2막을 만들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준비한 사람만이 빛날 수 있다.